혼자 버티지 않는 양육 구조 4가지.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구조를 만들어야 할까요? 제가 4가지 방향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가정 안에서의 확실한 역할 분담이에요. 보통 어머니 혼자서 아이의 모든 스케줄과 감정을 다 감당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면 결국 한 사람만 소진되고 말아요. 배우자와 함께 양육한다는 건 단순히 일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어려움을 똑같이 공유하고 각자 맡을 수 있는 영역을 아주 구체적으로 나누는 걸 의미해요. 예를 들어 아침 등원 준비는 내가, 저녁 숙제 확인은 당신이 하는 식으로 아주 명확하게요. 이렇게 정보와 에너지를 나눠야 부모님 2분 다 지치지 않고 완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호 나눔 과정에서 서로 힘을 보탤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전문가와의 꾸준한 파트너십이에요. 아이도 자라고 상황도 계속 변하잖아요. 처음에 학습이 고민이었다가 나중엔 친구 관계가 고민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한두 번 상담으로 끝낼 게 아니라 우리 아이의 변화를 같이 지켜봐 줄 전문가가 곁에 있으면 부모님의 막연한 불안감이 훨씬 줄어들어요. 부모 상담은 여러분을 평가받는 자리가 아니라 길을 잃지 않게 도와주는 나침반 같은 시간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학교와의 협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거예요. 학교는 아이를 가장 오랜 시간 관찰하는 곳이잖아요. 선생님과 완벽한 관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다만 학교에선 주로 어떤 상황을 힘들어하나요? 최근에 조금이라도 나아진 모습이 있었을까요? 같은 질문들을 통해 작은 소통이라도 이어가 보세요. 집 밖에서의 상황을 정확히 아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의 대응이 훨씬 자연스러워질 수 있고 명확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4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바로 부모님 자신을 위한 회복 시간을 꼭 확보하는 거예요. 아이 치료나 숙제 봐줄 시간은 어떻게든 만드시면서 정작 본인이 쉴 시간은 사치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의 감정 배터리가 방전되면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정서적 안정감을 줄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단 30분이라도 좋으니 아이 문제와 상관없는 취미를 즐기시거나 그냥 멍하게 혼자 걷는 시간이라도 꼭 만드세요. 부모님이 숨을 쉬어야 아이도 숨을 쉴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주변에 실제로 요청할 수 있는 말. 사실 부모님들이 도움을 요청하고 싶어도 막상 입이 안 떨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라서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당장 써먹으실 수 있는 문장들을 직접 알려드릴게요. 우선 가장 가까운 배우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도 아이를 포기하려는 게 아니야. 그런데 지금은 내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지쳤어. 이번 주부터 숙제 확인이나 등원 준비 중 하나만 당신이 맡아줬으면 좋겠어. 양가 부모님이나 가족들에게는 이렇게 도움을 구해볼까요? 아이를 혼내거나 비교하기보다 아이가 느리다는 걸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도 방법을 열심히 찾고 있어요. 학교 선생님께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가정에서도 노력하고 있지만 부모 혼자서는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학교에서 반복되는 어려움을 알려주시면 집에서도 같은 방향으로 도와보겠습니다. 저 같은 전문가를 만나신다면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돼요. 아이의 치료도 필요하지만 제가 집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어렵습니다. 부모 상담도 함께 받고 싶습니다. 아니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떤 교육 같은 게 있을까요? 이런 말씀들 너무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믿을 만한 지인에게는요, 해결책을 듣고 싶은 건 아니고 오늘은 그냥 내 얘기를 조금 들어줄 사람이 필요한데 도와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 부모님, 말이 좀 서툴러도 괜찮아요. 중요한 건 나 지금 혼자서는 버겁다는 신호를 주변에 좀 보내서 나를 숨막히게 하던 이 구조를 조금씩 깨트려 보는 거예요. 부모가 회복되면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게 될까요? 자, 이렇게 부모님이 조금씩 숨통이 트이고 회복되면 우리 아이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당장 내일부터 아이가 천재가 되거나 문제가 싹 사라질까요? 당연히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진 않죠. 하지만 공기 자체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일단 부모님 목소리 톤부터 부드러워지고요. 아이가 실수해도 예전처럼 욱 하기보다 아,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길 수 있는 여유가 생겨요. 그럼 당연히 아이도 부모님의 불안을 덜 느끼게 되겠죠. 우리 경계선지능 아이들은 부모님의 표정 하나, 분위기 하나에 정말 예민하거든요. 부모님이 매일 초조해 보이면 아이는 자기가 존재만으로 부모를 힘들게 하는 문제덩어리라고 생각하게 돼요. 반대로 부모님이 안정되면 아이는 비로소 안심합니다.
아, 내가 좀 느려도 엄마는 나를 포기하지 않는구나. 실패해도 우리 엄마는 다시 해보자고 말해주는구나. 이런 믿음이 아이 안에 뿌리내리는 거죠. 아이에게 진짜 필요한 건 완벽한 신 같은 부모가 아니에요. 좀 흔들려도 결국엔 다시 평온을 찾고 돌아와주는 부모님이에요. 가끔 화낼 수 있어요. 울 수도 있고 다 때려치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아이 손을 잡고 우리 천천히 다시 가보자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 단단함. 그게 바로 아이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안전기지가 되어줄 거예요. 자, 제가 운영하는 좋은나무 두뇌가 심리연구소는 지난 13년 동안 정말 수많은 아이와 부모님들을 만나왔어요. 정말 이 긴 시간 동안 현장에서 제가 뼈저리게 느낀 게 하나 있는데요. 아이를 치료하는 것만큼이나 부모님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켜드리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인지치료, 두뇌훈련, 심리상담 다 중요하죠. 학교랑 소통하는 법도 배워야 하고요. 하지만 그 모든 치료와 성장의 엔진을 돌리는 건 결국 부모님이시거든요. 부모님이 슈퍼맨이 되어야 한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혼자서 다 짊어지고 버텨야 한다는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부모님이 든든하게 지지받아야 아이를 오래 지켜줄 수 있고, 부모님이 누군가에게 이해받아야 아이를 다시 사랑으로 안아줄 힘이 생겨요. 부모님부터 숨을 쉬어야 아이에게도 숨쉴 공간을 줄 수 있는 법이니까요. 전 경계선 지능 아이들을 볼 때마다 이 아이들이 절대 부족한 아이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람은 다 다르거든요. 이 다름의 한 가지예요, 일단은. 남들보다 조금 더 천천히, 조금 더 많이 반복해서 조금 더 세심한 도움이 필요한 보석 같은 아이들인 거예요. 굉장히 소중하고 귀중한 아이들인 거고, 자기만의 또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인 거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이 약해서 지친 게 아니에요. 너무 오랫동안 그 무거운 짐을 혼자서 묵묵히 짊어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저희와 함께 그 짐을 조금씩 나누어 들어보면 어떨까요? 제가 브런치에 올렸던 경계선지능아이 소망이 이야기 몇 번 언급한 적은 있긴 한데요. 정말 짧은 이야기예요. 벌써 쓴 지 꽤 됐는데 이때 굉장히 마음을 담아 써봤었어요. 여기서 이제 아이가 성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부모님의 마음을 지키는 것도 참 중요한데, 이 소망이란 아이가 세상을 아주 천천히 배워나가는 그 시간 동안 엄마도 같이 흔들리고 지치고 또 힘내서 일어서려고 노력하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쭉 쓰면서 느끼는 건데, 경계선지능 아이의 성장은 아이의 몫도 분명히 있지만 가족 전체가 다 함께 힘을 모아서 길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언젠가 한번 또 다른 소망의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서 요즘 플롯을 짜고 있긴 해요. 제가 이미 써놓은 이 소망의 이야기를 부모님들께서 읽고 나시면, 아, 우리 아이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이렇게 힘들어하는 게 아니구나, 작은 위로라도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써봤던 글이고요. 제가 제작하는 영상 또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친구들이 세상에 많고, 그리고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노력하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있다는 걸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커요. 오늘 영상 마무리하면서 이거 하나만은 꼭 마음속에 담아주셨으면 하는데요. 자, 경계선지능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정신력이 아닙니다. 진짜 아니에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되는 이 단단함이 훨씬 더 중요해요. 저 힘들어요 라고 말하는 게 아이를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도움을 요청하시는 게 책임을 회피하는 것도 더더욱 아니에요. 오히려 이게 우리 아이를 더 오랫동안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마음이 무너지는 날 분명히 있죠. 이건 경계선지능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어떤 엄마든 어떤 아빠든 마음이 무너지는 날이 있어요. 아이에게 심한 말을 해놓고 밤새 후회하는 날도 있고요. 아, 정말 다 때려치우고 싶다.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까지도 드는 게 부모라는 어떤 자리이고 무게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날이 있었다고 해서 부모님께서 실패하신 건 아니라는 거 아시죠? 가장 중요한 건 그 힘든 자리에 너무 혼자서만 있지 않는다는 거죠. 혼자서 있으면 너무 무거워요. 누구라도 견디기 힘들 만큼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배우자에게 이야기를 꺼내고 전문가의 손을 잡고 학교와 소통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기대고, 그리고 부모님 스스로를
회복시킬 시간을 꼭 만드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살아야 아이도 살 수 있어요. 부모님이 회복되어야 다시 우리 아이의 얼굴을 사랑으로 바라볼 힘이 생기거든요. 완벽한 부모가 되려고 애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대신 무너지지 않기 위해 도움받을 줄 아는 부모가 되셨으면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 작은 채널의 이 작은 메시지가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시고요. 혹시 지금 가장 버거운 육아의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확인하는 대로 꼭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혹은 또 다른 분들께서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런 분도 있고 이런 어려움을 이 사람도 느끼는구나, 이렇게 마음이 서로 나눠지면 서로에게 또 힘이 될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부모님들이 지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완벽한 부모라는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 연습에 대해서 또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저는 성장관점 채널을 운영하고 또한 현장에서 좋은 남을 두뇌가 심리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최정아였습니다. 아이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리고 부모님의 지친 마음 속에서도 성장의 가능성을 항상 함께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